서철모 화성시장과 지금 전화 연결 이제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가 좀 안 됐습니다. 네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전화가 좀 이렇게 예. 잠금 모드로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이미 예. 오질 않았습니다. 네.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마침내 연결됐으니까요. 예. 네. 말씀을 좀 많이 듣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시행한 거죠? 이게 무상교통.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걸 추진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 화성시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성이 잘 청취자분들은 모르시지만 서울의 1.4배에 다다르는 면적입니다. 예, 크죠? 화성시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네. 필요한 시설들이 도서관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많은데 네. 이 이용이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학생들이 이 한 달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5, 6만 원씩을 내야 되는 게 부담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네. 지역마다 지역을 들어다니면 우리 동네에 체육센터 지어달라, 네. 도서관 지어달라, 또 화성은 독특하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음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예. 이음터를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 대중교통 요금이구나. 한 달에 한 6, 7만 원씩 내는 요금이 네. 부모한테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시에서 만든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해보자. 예. 그리고 또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를 걸어 다닙니다. 네. 그리고 좀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식이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거를 저희가 알게 돼서, 네. 그럼 우선 무상교통 정책을 해서 청소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라도 이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주자. 예. 뭐 시간의 한계는 일단 하는 수 없더라도, 네네. 이래서 이제 청소년을 이하를 먼저 네.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화성시가 이제 면적 자체가 서울시보다 큰 곳인데, 네. 이것을 당연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시설을 이용하려면은 보통을 이제 여러 번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높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당장은 청소년과 아동부터 무상교통 시행한다 이런 말씀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얘기입니다. 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은 금년에 만 18세 미만을 상대로 어제 시행이 됐고요. 예. 내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이 어르신들도 이 경제적인 거에 훨씬 더 민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65세 어르신과 대학생에 해당하는, 물론 대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만 23세 미만까지 내년에 예. 확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화성시 내에서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제 이를테면 어떤 네. 버스 같은 경우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서울로 이동하기도 하고 환승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화성시 내에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상자들이 무상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일단 버스를 탔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카드를 찍으면요. 그 금액이 뜨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바로 그게 0원이 아니고 빵원이 아니고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떤 이걸 이를테면 아예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게?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방식이 저희가 예. 이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가 예. 방식이 좀 다른 게요. 화성시의 시민이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일반 교통카드 같은 거, 네. 충전식 교통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아하. 그러면 본인이 예. 거기에 돈을, 일반 지금 청소년들 카드도 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티머니 카드도. 네네. 여기에 돈을 충전합니다. 아. 충전해서 지금하고 똑같이 그냥 카드를 쓰시면 돼요. 예. 쓰시면 월 말이 되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이용한 거가 자동으로 정산이 돼서 예. 계좌로건 입금을 해드립니다. 아. 매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새 카드를 일단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새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무상으로 이제 이번 달부터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네, 있다는 이달은 우선은 본인의 요금으로 이용하고 예. 다음 달에 전달에 이용한 만큼을 저희가 신용카드 비슷하게 네. 입금을 해드리는 겁니다. 입금 지급하는 것이군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상교통 시행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이게 그러면 감당 가능한지 이것도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이야 뭐 11월부터 두 달이라 예. 금액이 크지 않지만 네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편성 예정으로 있는 거는 내년도에 250억 정도면 가능하다 보고 예. 내후년부터는 한 55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게 금액이 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인데 현재 저희가 뭐 버스나 택시업체 지원이나 보조금 주는 거가 네네. 일부 줄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화성시가 일부 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확대할 것이지만 네.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버스 공영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네. 버스 운영 원가가 절감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지원금을 주는 것들에서도 네. 약간 감소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예. 그 부분이 있고 또한 현재 화성시는 재정 자립도 68%로 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1위입니다. 아하, 그리고 현재 예산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업 순위를 조정하거나 예전에 계속 시행해 왔는데 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조금 조율하면 네.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폭에서 이제 버스 공영제의 일부고요. 이게 무상교통 서비스라는 게. 그러면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버스 공영제 도입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일부가 저희가 도입돼서 이미 버스 45대를 네. 구매했습니다. 이미 시에서. 45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화성에서 버스 면허를 취득해서 네. 저희가 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어제부터요. 예.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이 화성을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화성의 일부 지역은 예. 그 시골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몇 대 다니지도 않습니다. 예. 그럼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자 보존금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예. 버스 운행 적자에 대해서 네. 현재도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부요. 네. 근데 그 버스가 하루에 한 5번 다니면 나머지는 계속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제를 하면 예를 들면 시골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 네. 하면 이분들은 출근 시간 바쁜 시간에 나오실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버스 노선에 같은 버스를 뭐 순간적으로 번호를 바꿔 달아서 네. 출근 시간에는 출근 버스에 많이 배차를 하고 네.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그 지역 어르신들과 논의를 해서 네. 그 버스를 이용한다면 버스가 훨씬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 20여 대가 버스 노선을 반납했습니다. 네. 아하. 자기네들은 적지 않아서 못 운영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노선부터 저희가 점진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아까 잠깐 시장님하고 연결이 안 됐을 때 지금 이제 대중교통 버스 공영제를 하는 이제 자치단체가 이제 강원도 정선군이 있고요. 전남 신안군이 있다 이제 설명했었거든요. 네. 이런 쪽의 사례도 좀 보셨습니까? 네. 저희 신안도 방문했고요. 예. 그 신안 군수님하고도 같이 논의도 했고 네.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결국은 버스 공영제로 가는 것이 이제 이를테면 뭐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효율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저희가 특정 업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예. 신안군 같은 경우도 버스가 공영제로 됨으로 인해서 예. 버스 한 대당 운영비가 한 30%가량 실질적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오히려 3분의 1 가까이가 줄어들었네요. 네네. 어허.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공영제를 도입한 것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오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막 한두 대, 두세 대 다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도 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는 또 적자가 생기고 그래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버스 공영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시내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이 시내 네. 버스는 네. 준공영제인데 예. 준공영제라는 게 적자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적자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적자났는지는 잘 몰라요. 어느 지자체도요. 네. 예. 그냥 A라는 도시에서 네. A라는 버스 회사가 100만 원 적자 났으니 네. 유료 보증금을 100만 원 주세요. 하면 그냥 주는 형태입니다. 현재가요. 네.
운영비가 이렇게 적지 않았으니 운영비 지원해 주세요 하면 주는 형태이고 네. 저희가 어느 지자체도 버스 회사를 뭐 정확하게 왜 적자 났고 왜 이런 부분을 교체했고 이런 부분에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신앙문을 감으로써 저희가 네. 많은 부분의 의혹을 네. 약간 좀 네. 달리 해석하게 됐습니다. 예. 예. 또 이제 버스 기사분들은 또 공영제가 되면 또 그분들도 또 어떤 뭐 직업적으로도 또 신분이 안정화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네네. 직업의 안정성도 생기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 기사를 1차 모집했고 네. 2차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되면 버스 기사님의 과거 이력이나 이런 걸 보다 네. 객관적으로 봐서 이제 뽑게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버스 한 대당 네. 그 다른 민간보다 저희는 2.8명의 기사님을 둡니다. 네. 그럼 버스 기사님의 무리한 운행도 적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철모 화성시장이었습니다.